절차를 보면서 가볍게 정리하고 갑니다. 그러면 경매 신청을 하거든요. 미등기 건물 경매 신청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겠죠? 그다음에 이중 경매도 된다고 그랬죠? 근저당권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선순위 저당권도 연체되고 있어요. 그럼 얘도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둘 다 개시결정 해주죠? 그리고 먼저 개시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것을 이중 경매라 한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면 경매 개시결정이 떨어지고 개시결정서에 촉탁으로 개시결정 등기를 했다. 또는 채무자에게 송달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경매 신청했던 것을 취하를 했어요. 취하는 철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취하게 되면 발생된 압류효력은 소멸하죠. 소멸한다. 다음, 압류효력이 발생이 됐잖아요. 일주일 내에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여 공고 나갑니다. 이때 배당요구 종기는 법원이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면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한다. 첫 매각기일 전. 입찰하는 날짜죠, 이게.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하여 공고 나가고. 그럼 채권자들은 이날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고 배당 요구 안 하면 한 푼도 안 해준다 했습니다.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버리면 매수인 인수할 부담이 바뀐다.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철회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빼박으로 기억하자고 했죠.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면 더 이상 철회도 안 된다. 이렇게 되고, 근데 당연 배당 채권자가 있어요. 이건 참고사항인데 당연히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자로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들은 배당 요구 안 해도 해줍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있죠. 얘들은 배당 요구 안 해주고 한 사람 더 기억하고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했어요. 얘는 배당 요구 안 했습니다.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물론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다 배당 요구 들어와야 돼요. 다음, 이제 매각을 준비합니다. 감정평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각 공고 나갑니다. 준비가 끝나면. 그럼 매각 공고는 매각 기일로부터 최소한 몇 주 전에 나야 된다고요? 2주 전에.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 기일로부터 1주 내의 날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입찰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매각 결정기일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 자, 그 다음 이제 매각 기일에서 절차를 주의하는데 매각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간다. 길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제로 가고 오전에 입찰했다가 유찰됐어요. 오후에 다시 한 번 할 수 있죠. 이것을 1기일 2회 입찰제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보증금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매수신청의 보증금은 뭐의 10분의 1이다? 최저 매각가. 요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매수 신고금액의 10%가 아니다. 그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최고가를 정하는데 그러면 최고가,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 가격이 3억이 있었고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 3억 5천이 있었어요. 이거 그러면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에 3억 5천이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그러면 최고가가 2명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들만 상대로 추가 입찰한다. 맞죠? 이들만 상대로 추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 추가 입찰 시에는 3억 5천 이상으로 써야 되죠? 이거 이하로 쓰면 안 돼, 이거 미만으로 쓰면 안 돼요. 이거 이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등 신고를 받는데 2등 신고 꼭 기억해야 되죠, 이거. 차순위 매수신고.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보증 금액을 뺀 금액이죠. 이거보다 높게 쓴 자만 할 수 있다. 이게. 그럼 이 사례. 최저 매각가 3억이었고 최고가 3억 5천이었어요. 차순위 매수신고 할 수 있는 자. 얼마 초과 입찰해? 3억 2천. 맞죠? 최고가 3억 5천에서 보증금이 3천이죠. 최저 매각가 10%니까. 그러면 3억 2천입니다. 이걸 초과하여 입찰한 자만 차순위 매수 신고가 된다. 이 점 이해하시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높게 쓴 자. 같은 금액이었다. 그럼 이때는 재입복귀예요. 추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찰됐어요. 그럼 이때는 저감을 하죠. 20%에서 30% 다운하고 새매각을 실시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매각기일에서 그럼 최고가 3억 5천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매각 결정기일이죠. 이자에 대해 허가 불허가를 결정한 날짜다. 허브 결정을 하는데 이게 매각 물건이 만약에 농지였습니다. 그럼 농지 취득자격 증명 내야 되죠. 그럼 농취증은 언제까지 내면 된다? 매각 결정기일이에요. 매각기일에 내는 거 아니에요. 꼭 주의하시고. 그러면
농취증을 미제출했습니다. 그럼 불허가 나가버리고요. 불허가 나갔을 때는 저감률 적용이 없죠. 세매각을 실시한다. 그리고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으니까 항고보증금을 내는데 이거 항고보증금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이거 뭐의 10분의 1이다?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다. 매각대금은 이거는 최저매각가가 아니고 지금 최고가 매수 신고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각대금이라는 것은 3억 5천이죠 지금. 이것의 10%예요. 3,500을 내야 됩니다. 근데 항고자 중에 소유자나 채무자가 항고를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기각당했어 이거. 기각당하면 공탁한 보증금 반환 요구한다 못한다? 요구하지 못한다. 이들만 안 돌려줘요. 그 점 이해해주시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 절차가 그럼 확정이 됐다. 그럼 이제 매수인이 된 거예요. 최고가 매수 신고는 이름이 바뀌어요. 확정이 되면.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때 주의할 점이 매각대금 납부 절차로 넘어가는데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꼭 기억할 게 기일제다, 기한제다. 기일제 아니에요. 기한제입니다.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법원이 정한 기일에 납부를 해야 된다. 틀렸어요. 기한이다. 한 달 내에 납부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대금에 완납을 했습니다. 그럼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 알고 있죠? 대금 완납 시 취득하고 미납을 했거든요. 그럼 차순위가 있으면 그자에게 다시 매각지 나오고요. 그자가 없었다. 그러면 재매각이죠. 그래서 재매각을 실시하게 된다. 그럼 그래서 미납만 재매각이고 나머지는 세매각이죠. 이렇게 되고 이때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이 잡혔는데 재매각기일 며칠 전? 3일 전까지죠. 3일 전까지 연체 제쳐갖고 다시 완납을 다 했다. 그럼 재매각을 취소해주죠. 취소해줍니다. 자, 이때 재매각 절차에 전 매수인입니다. 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참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점 이해하시고 냈던 보증금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금 납부가 됐으면 배당해야 되겠죠? 그럼 배당의 순위는 17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비소당 기억나세요? 비소당 비용, 소외, 당해세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3취득자의 필요비, 이웃비,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이때 소액과 동순위로 가고 있는 게 누구냐면 3개월분 임금 채권과 3년분 퇴직금 채권이 있죠. 그래서 요것은 소액과 동순이에요. 다음에 당해세는 집행대상 목적물에 직접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 비소당 이렇게 되고 중간 몰라도 되고요. 꼴찌는 누구라고요? 일반 채권이에요.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이고 바로 앞서 누가 가져가요?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료 이른바 준조세.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해두면 이제 배당은 해결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재능 축탁해주고요. 인도명령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 인도명령제 숫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대금을 완납했어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이사 안 갑니다. 그럼 인도명령 신청하 인도받을 수 있죠? 몇 개월 내에 신청한다고? 6개월 기억하시고 이때 인도명령은요.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명도 소송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누구냐? 그 소유자, 채무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 있죠? 이들이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예요. 이들을 상대로 하여 인도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경매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약집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이 정도만 정리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